자, 오늘 배울 거는요, 원소의 주기성 그래가지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좀 기본 개념으로 중학교 때도 나오는 개념인데 원소, 원자, 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아이들이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 원소, 원자, 분자. 원소의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야, 성분. 기본 성분. 그 다음에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입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물 한번 생각해보자. 물의 화학식 어떻게 돼? H2. 응? H2. 물 알잖아. 대답해봐요. 자, H2인데 얘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산소 하나에다가 수소 두 개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거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분자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이제 뒤에서 한번 할 거고 이제 차차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럼 요 물 이루고 있는 H가 뭐지? 수소죠. O는 산소지. 그러면 물이라는 물질은 수소 성분하고 산소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물질을 이루고 있는 종류. 그래서 물은 수소하고 뭐 산소 성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원자는 뭐냐면은 이 물이라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야. 입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갱이. 그럼 여기서 보면 수소 알갱이가 몇 개가 있니? 2개가 있죠. 산소 알갱이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원자라 그러면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알갱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어요. 이렇게 2개, 1개. 그럼 분자는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라 그래서 너네 HO 만약에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물의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H 2개랑 O 하나가 결합해야지 물의 성질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원소들이 몇 개가 결합해서 덩어리가 돼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면 그걸 분자라 그래.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자가 뭐 이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만 있어도 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래서 혼자만 있어도 성질 나타내는 게 있긴 한데 보통은 몇 개가 결합해서 덩어리가 돼서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보통은. 자, 배울 거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물 H2O 이렇게 알갱이 3개, 원자 3개가 결합해야지 물의 성질이 나타나고 그럼 물 분자가 몇 개야? 지금 요 그림에 보면 하나지. 그러니까 요 알갱이 하나하나는 원자. 그리고 원자는 총 3개야. 그리고 얘가 결합해서 물의 성질을 나타내면 분자. 분자는 하나. 그럼 얘 하나만 더 해볼까? 뭐 암모니아 한번 해볼까요? 암모니아 화학식 아니? 자주 나와. NH3. 그리고 여기 질소 N 하나랑 그 다음에 수소 H 3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어? 질소 성분하고 수소 성분. 그렇죠?
그럼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원자는 알갱이를 얘기한다 했지. 수소 원자 3개랑 질소 원자 1개. 근데 암모니아를 이루고 있는 분자는 NH3 분자 하나.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화학식 우리 원자 개수나 분자 개수 세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얘를 딴 걸 하나 들어보자.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는 여기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2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지금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자. 그러면 분자가 1개, 2개야 덩어리가.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CO2 이산화탄소 덩어리 분자가 1개, 2개. 그래서 이런 덩어리 분자가 2개가 있다.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써주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자 2개 중에 요 안에 탄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원자라 그러면 아까처럼 얘기했을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 그래. 그럼 탄소가 지금 1개, 2개 원자가 2개가 있죠. 탄소 원자는 총 2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총 1개, 2개, 3개, 4개 4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합해서 총 원자 수는 탄소 2개, 산소 4개니까 6개. 그래서 화학식에서 봤을 때 지금 이산화탄소 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야. 탄소 알갱이, 탄소 원자는 2 곱하기 1. 요 1이 생략된 거야, 이게. 그래서 탄소 원자는 2개. 분배 법칙에서 산소 원자는 4개. 요거를 이제 화학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럼 다른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CH4.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물질이야.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 옛날에는 메탄이라 그랬는데 명칭이 좀 바뀌어서 메테인이라 그래. 메테인. 앞에 3이 이렇게 붙었대요. 그럼 메테인 분자가 몇 개? 3개. 그치? 메테인 분자 3개. 그럼 메테인 분자 3개 중에 탄소 원자는 총 탄소는 3개. 그치? 그러면 수소 원자는 총 몇 개? 1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이렇게 공유결합이라 그래서 전자 공유하는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분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화학식 뭐 어렵진 않지, 그치? 자, 이런 기본 개념 알아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자. 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소에 대해서 나와요. 자, 원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어떤 성분, 종류로 되어 있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한 몇 개 정도 되냐면은 한 110개가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같은데 문제로 나왔을 때는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가 약 110여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110개가 넘어. 근데 원소는 이제 크게 금속 원소하고요.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비금속은 알지? 구리라 그러면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가. 구리 전기 통해 안 통해. 금속. 철. 그렇지, 금속.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기체잖아, 기체. 비금속. 질소. 기체지. 비금속. 이렇게 해서 원소 중에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 중에 무슨 원소가 훨씬 많냐면 금속 원소의 종류가 훨씬 많아요. 이것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소들이 결합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화합물이라 그래요. 화합물.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듯이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지금 서로 다른 원소끼리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치? 이렇게 다른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화합물 중에 비금속끼리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분자라고 해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들어만 두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은 염화나트륨이라 그래. 염화나트륨 우리 실생활에 너네가 먹는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요거는 금속 원소예요. 요거는 비금속 원소예요. 그럼 이렇게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해 있을 때 다른 원소가 결합해 있으니까 화합물이라 그래. 근데 금속, 비금속이 결합해 있을 때는 이온결합 물질 그렇게 얘기하고요. 분자라는 말을 쓰질 않거든. 이거는 뒤에서 차차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은 이런 110여 종의 원소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한 물질들을 화합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원소의 종류가 많을까? 화합물의 종류가 많을까? 원소는 110개 정도 돼. 근데 이 110개 되는 게 서로 막 결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원소 종류보다 화합물의 종류가 훨씬 많아요. 이 110개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요거까지도 좀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주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개념인지 한번 볼게요. 항상 얘기하듯이 수업할 때 선생님 말을 빠르게 안 하니까 쓸 거 있으면 적어놔야 돼. 너가 필요한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못 적었으면 다시 영상 듣고 좀 하고. 카페 가입해라 들도록. 아니면 유튜브에서 노생과학 쳐서 찾아보든지. 근데 유튜브는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거, 그러니까 중1부터 고3 거까지 영상을 다 올려놓거든? 그럼 거기서 너 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카페를 가입하면 왼쪽에 중1과학, 고1 통합과학 이렇게 다 써놨거든. 그럼 고1 통합과학을 딱 클릭하면 거기에 너가 수업 받았던 거만 들어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카페에서 바로 찾아갖고 좀 듣도록 하세요. 하긴 뭐 재미없는 영상이니까 뭐 보고 있질 않겠지 이제. 선생님 짜증나는 얼굴 또 봐야 되고 그러지. 자, 주기율 한번 보자. 자, 주기율은 뭐냐면은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쫙 배열을 해놨어. 배열을 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열을 했더니 일정한 간격별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좀 나타나더래.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냥 현재 알고 있는 게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반드시 외워야 돼. 아글자 따서 1번부터 하면은 수헬, 리베, 그 다음에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황, 염아, 칼카 해서 여기까지 20번이거든. 선생님은 4개씩 끊어서 외워요. 근데 뭐 몇 개씩 끊어서 외우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편한 대로.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카. 그래서 20번. 원소 한번 봐봐. 이름 모르는 원소 있니? 괜찮으니까. 모르겠는 원소.
헬륨, 리튬. 그러니까 영어 배우잖아요, 그치?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영어 발음 나는 대로 하면 해잖아, 해. 헬륨, 리잖아, 리튬, 베릴륨. 부 소리 나지 이거, 그치? 붕소. 얘는 그냥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네온, 아르곤, 아니,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SI예요.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외워야 돼? 그리고 이런 원소 기호는 뭐 가장 기초적인 건데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로 표시하지? 알파벳으로. 그리고 한 글자로 표시할 때는 당연히 대문자 쓰고 두 글자로 표시할 때는 첫 글자 대문자, 두 번째는 어떻게? 소문자. 이렇게 쓰는 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 이름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거든. 그럼 얘 원소 지금 몇 개가 결합한 화합물이? 3개? 얘 하나 되지, 나트륨. 그 다음에 수소, 탄소, 산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가 그런 거지. 이해됐니? 개수는 나트륨 하나, 요 1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 하나, 탄소 하나, 산소 3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지. 이게 너네 그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해서 베이킹 파우더 들어갔지? 빵 만들 때. 그 빵 만들어봤니 혹시? 만들어봤어? 음식 잘하니? 요리? 잘은 못하는데 하긴 해? 왜? 집에서 그럼 엄마 많이 도와줘서 음식 하니? 뭐 제일 잘해? 볶음밥? 뭐 김치볶음밥 이런 거? 선생님 볶음밥 좋아하는. 옛날에 그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김치볶음밥도 해보려고 김치를 일단 썰어야 되잖아. 썰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혼자 남자니까 잘 몰랐어. 그래갖고 그냥 김치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 덩어리. 그거 그냥 넣고 그리고 밥 넣고 고추장 넣고 그리고 프라이팬에 그냥 볶았지. 근데 어느 정도 맛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좀 맛있게 넣으려면 뭐 햄도 넣고 응? 다른 거 뭐 넣나? 파? 오, 그래? 파도 넣고 또 뭐 넣어? 계란? 그렇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서 볶으면 맛있잖아요, 그치? 그 김치도 좀 썰어야 되고. 그래요. 아, 배고파진다. 저녁 먹었다 그랬니? 선생님 못 먹었는데. 오늘도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직전 대비 하고서 또 수업을 한다고. 자, 딴 얘기고 보자. 그래서 이 지금 원소들은 무슨 기준에 따라서 배열을 한 거냐면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지금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 순서.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는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기억나나? 원자 번호? 원자 요 알갱이 안에 이 검은색이 잘 안 나오네. 원자 알갱이 안에 가운데 원자 핵 있잖아, 그치? 원자 핵 안에 뭐 있다 그랬어? 양성자나 중성자, 그치? 근데 원자 번호는 요 양성자 개수 가지고 매기는 거지. 양성자 숫자. 그럼 지금 수소가 1번이면은 얘는 양성자 몇 개? 1개. 그럼 칼슘이 20번이면은 양성자 2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선생님이 배열해 놓은 거고, 그때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해요. 이제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건데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하는 기체들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몇 번째 간격으로 나타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여기도 세면은 8번째. 그래서 8번째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그 다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도 성질이 좀 비슷하거든. 오늘 배울 건데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서 얘도 지금 몇 번째 간격이야? 8번째 간격. 그다음 플루오린, 염소. 또 이쪽으로 가면 더 있는데 얘도 8번째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데 얘는 또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도 대체로 일정한 뭐 8번째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 그래서 주기율의 뜻은 책에도 뭐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원소들을 배열을 했을 때 여기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거예요. 배열했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성질 현상.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를 가지고서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가 성질이 좀 비슷할까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개념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회는 아닌데 요거는 중요한 거라서 역사적인 개념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베라이너. 이름도 알아두세요. 시험 같은데 객관식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새쌍 원소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질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었어. 그러니까 뭐 얘랑 성질을 조사했더니 좀 비슷하더래. 또 뭐 얘랑 성질이 비슷하더래. 그래서 성질 비슷한 거를 3개씩 묶은 옛날의 과학자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삼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런 성질 비슷한 원소를 최초로 표로 만든 사람이 있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멘델레예프. 얘가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아이고 이 검은색 이거 안 나와서 바꿔야 되겠네. 쉬는 시간에 바꾸고. 최초로 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원소들을 어떻게 배열해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었냐면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원자량은 뭘까? 원자 번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성자 숫자 가지고 매긴다 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액속이 들어있는 거지.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야, 질량. 원자의 질량. 그래서 대부분 지금 보면은 양성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안에 양성자가 많아지면은 원자의 질량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치? 대체로 커져요. 근데 니네 이런 원자 안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성자도 있잖아요. 그치? 그럼 중성자 개수는 얘네들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어요. 이 원자 알갱이의 질량은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따진다고 했어요. 기억나니? 전자 질량은 무시한다 그랬지. 너무 가벼워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지금 얘네들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바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그랬더니 멘델레예프가 이렇게 원자의 질량 순서대로 쫙 배열을 해서 알아봤더니 일정한 간격별로 성질 비슷한 게 정확히 나타나지가 않더래. 뭐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응? 그래갖고 이거를 보완해서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책 맨 밑에 주기율표 있잖아, 그치?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로 만들어.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 그랬더니 원자의 질량,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더니 정확하게 이제 뭐 일정한 간격으로 성질 비슷한 게 잘 안 나타나더래. 하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더니 대체로 8번째 간격으로 성질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현재 이걸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고 그 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지워도 되겠니? 표를 한번 보자. 졸려? 졸려? 그래? 쉬어? 쉴 정도는 아니지? 조금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자,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 현재 사용하는 거 누가 만들었다고? 네, 모듈리. 무슨 순서대로? 원자번호.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보면은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어요. 세로줄을 뭐라 그러냐면은 족이라 그래요. 족. 족이 몇 쪽까지 있냐면 1족, 2족부터 해가지고 18쪽까지 있어요. 족이. 여기 사이는 왜 비워놨냐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여기 사이도 있어요. 3족부터 12족까지 있어요. 세로줄.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줄은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 그래요. 주기. 주기는 1주기,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부터 7주기까지. 주기도 7주기까지 있어요. 가로줄이. 자, 그때 여기다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만 한번 배치해보자. 자, 모대음사를 외워야 되고 1번부터 다시 한번 하면은 수, 헬. 이게 여기하고 맨 끝으로 들어가요. 이거 배치할 줄도 알아야 돼, 고등학교 때. 그래야지 이제 문제 풀거나 이렇게 할 때 쉽게 풀려요. 수, 헬. 그 다음부터는 차곡차곡 넣으면 돼. 수, 헬, 리베. 그 다음에 붕탄, 질산, 풀레,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카 해서 20번 됐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나 빼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는 여기 3족부터 12족까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요 20번 다음은 뭐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번까지만. 이만한 걸 어떻게 다 외워? 110개. 그래서 20번까지만 외워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치하는 방법이 1, 2, 그 다음에 13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8쪽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 됐지? 그럼 이 족이 뭘 의미하냐면은요. 족을 보세요. 자, 족이 뭘 의미하냐면 요 족까지만 설명하고 좀 쉴게요. 족은요, 원자과 전자 숫자를 가지고 족에다가 원소들을 배열했는데 원자과 전자 숫자 가지고. 원자과 전자 뭔지 아니?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봐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다고 하자. 검은색은 잘 안 나오니까 이거 파란 걸로 할게요. 원자과 전자. 옥텟 규칙은 들어봤니?
다른 말로 8전자 규칙이라고 합니다. 요 말은 혹시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 요거부터 먼저 보자.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은 뭐냐면은 원자에 원자 핵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겉에 전자들이 돌아다니지. 그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요 공간을 전자 껍질,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 껍질. 근데 첫 번째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 껍질이 있고요, 뭐 세 번째 껍질이 있고요, 이렇게 껍질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좁잖아, 그치? 그럼 전자가 여기 많겠니, 적겠니? 적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원자핵이야? 공간이 좁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들어가봤자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부터는 공간이 넓어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부터는 전자가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뒤로 가면은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번까지만 알면 되니까. 이거 지금 전자 쓰면 몇 개야? 18개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네 번째 2개만 더 들어가면 20번까지 끝나요. 그래서 20번까지 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전자가 288 전자 껍질에 전자가 288 최대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288 전자가 꽉 찼을 때 이 원소가 이 물질이 안정해져요. 이게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자가 288 옥텟 규칙에 따라서 전자가 꽉 채워졌을 때 이 물질 원소가 안정해져요. 너 불안정한 게 좋니? 안정한 게 좋니? 안정한 게 좋죠. 너 서서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앉고 싶고, 그지? 앉아 있어도 조금 불안정해. 그러니까 눕고 싶고, 그지? 그래서 가장 안정한 편안한 게 뭐야? 누워 있는 거. 누워서 들어.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들은 뭐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어른이니까 선생님도 가능하면 너네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수업하려고 그러고 너네도 좀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어떤 애들 보면은 눕기까지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 의자 있잖아. 앞에 벼 있으면 의자 당겨가지고 다리 쭉 펴고 그러진 않지? 그러냐? 가인이 맞죠? 예. 가인이 그러진 않지. 그러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서로 사람들 사이니까 예의를 갖춰야죠. 모든 원소들은 안정한 쪽으로 자꾸 바뀌려고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하면서 이 원소들이 안정해지거든? 그건 뒤에 가서 할 거고. 선생님 왜 자꾸 뒤에 가서 할 거를 미리미리 자꾸 얘기하냐면은 한 번씩 들어두세요. 그래야지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요. 그럼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리튬 한번 보자. 리튬이 몇 번? 3번이야. 원자 번호 이거 여기다 쓴다 그랬어 저번에. 3번이면은 양성자 개수 가지고 원자 번호 매기니까 양성자 몇 개? 3개. 그럼 플러스가 3개니까 겉에 전자도 3개겠지, 마이너스도.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 들어가? 2개. 3개가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지. 그럼 원자과 전자는 이 옥텟 규칙에 맞춰서 288 들어가고 남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남는 거. 그럼 얘가 2 옥텟 규칙에 맞게 딱 들어갔지. 얘는 옥텟 규칙이 안 맞지. 그러니까 옥텟 규칙에 맞게 딱 들어가고 남는 거 몇 개? 1개. 이게 원자과 전자. 이게 원자과 전자. 리튬 하나.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 칼슘? 자, 칼슘 한번 볼게요. 칼슘이 20번이야. 자, 그럼 양성자가 20개고요. 전자도 20개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돌아다녀? 2개. 그냥 두 번째 껍질은 8개. 세 번째도 8개. 그럼 이거 18개니까 네 번째 껍질에 2개가 남겠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그치.
이해했지? 이런 걸 원자과 전자. 288 차고 남는 거. 이게 원자과 전자. 얘는 2개. 얘는 하나. 됐지? 그럼 봐봐.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그럼 선생님이 족은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어? 원자과 전자 숫자 가지고. 그럼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1쪽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있어. 그럼 칼슘 원자과 전자 2개지. 그럼 몇 쪽에 있다? 그치 2쪽에 있다. 2쪽에 칼슘. 이렇게 배열을 한 거야. 그럼 선생님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13개예요 그러는데 13개가 아니고 요거는 3개, 4개, 5개, 6개, 7개 원자과 전자가. 얘는 몇 개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 중에 네온 한번 해볼게. 네온은 10번이에요. 10번이면은 양성자가 10개에다가 전자가 2, 8. 얘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 2개?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뜻이 뭐라고 그랬어? 옥텟 규칙에 맞게 288 차고 남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28 찾지? 차고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0개라 그러는 거야. 28 차고 남는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8개라 그러는 게 아니고 28 차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0개라고 해줘요. 0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원자과 전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됐어? 근데 이 원자과 전자 숫자가 같으면 이 원소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해져요. 성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성질이 비슷해. 그 다음에 플로린 염소도 성질이 비슷해. 네? 그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게 성질이 비슷하고 원자과 전자 숫자가 같아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할 텐데 여기 1쪽에서 수소 빼고 나머지 여기 있는 원소들의 성질이 비슷한데 밑에 있는 원소들도 포함이야. 이 성질 비슷한 원소들을 묶어서 이름을 정했어. 이거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 알칼리 금속. 얘네들 전부 다 금속이야. 근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묶어갖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 17쪽 있어요. 17쪽에 여기 밑에 있는 것들 묶어가지고 또 이름을 정했어. 요거 이름 뭐라 그러냐면 할로젠 원소라 그래요. 할로젠 원소. 이 앞에다 쓸게요. 할로젠 원소. 선생님이 키가 좀 커가지고 밑에 쓰는 게 참 미안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살이 좀 쪄야 되는데 너는 살이 안 쪄가지고. 그래서 봐봐. 할로젠 원소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18쪽에 있는 거. 얘네들도 묶어서 이름을 전하는데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 그래.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것들도 세로줄로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안 알아둬도 되고 성질을 요 1쪽에 알칼리 금속하고 17쪽에 할로젠 원소랑 18쪽에 비활성 기체는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거든. 비슷한 것들이 성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 성질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규식 할 거야. 자, 약속했으니까 조금 끝났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주기 한번 보자.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저기 주기율표에서 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주기 한번 보자. 주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로줄이야, 가로줄. 몇 주기까지 있다고? 7주기까지.
근데 주기는 뭐 가지고 주기를 지금 매긴 거냐면은 전자 껍질수 가지고 매겨요. 전자 껍질수. 그럼 한번 봐봐. 리튬은 3번이라서 전자가 3개, 전자 껍질은 1개, 2개지. 그럼 껍질이 2개니까 2주기에 있어요. 2주기에 보면 리튬 있잖아. 그치? 이렇게 배열을 한 거야. 그러면 칼슘은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지, 그치? 4개니까 4주기. 이렇게 배열을 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배열을 해준 거야. 그러면 질소는 전자 껍질이 몇 개? 2개. 2개.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그지? 그러면 하나 더 하면 뭐 염소는 전자 껍질이 3개. 원자과 전자 7개. 여기에다가 이제 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하고 주기 의미 알아두시고, 자, 요 주기율표에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저기 책을 좀 띄워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자. 책을 띄워서 한번 볼게요. 초코파이 맛있어? 선생님이 밥 먹을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래갖고 살이 안 찌는 거야. 밥 시간에 제대로. 선생님 지금 점심을 한 12시에 먹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7시간 못 먹었지. 근데 너네 수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12시간 동안 밥을 못 먹는 적이 있어. 수업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그래갖고 선생님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초코파이나 뭐 이렇게 달달한 거 좀 갖고 다니거든. 당 떨어져서. 당 떨어진다는 말씀 잘 쓰지. 자, 그리고 자, 책에 나온 주기율표예요. 세로줄 족, 가로줄 주기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원소들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색깔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온 게 금속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금속. 금속. 그리고 연두색 나온 게 비금속이에요. 근데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고, 요 사이에 보면은 파란 색깔로 해서 준금속이라고도 있거든. 준금속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뭐 중간적인 성질. 그러니까 금속은 전기 통하지. 비금속 전기 안 통해요. 그럼 준금속은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생활에 그 전기를 통하게 할 때도 있고 안 통하게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는 물질이 있거든. 장치. 반도체 들어봤어? 반도체? 반도체가 이런 걸로 만들어요. 뭐 귀속, 저마늄, 뭐 비속,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중금속은 그냥 금속, 비금속의 한 중간적인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여기서 뭐 좀 더 봐두면은 이 난타넘족, 악티늄족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거 따로 뺐었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난타넘족이라고 써 있어. 여기 사이에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긴 거를 여기 사이에다가 쫙 넣어버리면은 이거를 여기다 넣어버렸어. 그럼 주기율표가 너무 길어지지, 그치? 그래서 이걸 따로 뺀 거야. 근데 별 중요하진 않아. 뭐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악티늄족은 여기에, 요 사이에 이 원소들이 다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거.
자, 금속이 많은데 주기율표에서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은 왼쪽 아래로 가면 갈수록 왼쪽하고 아래쪽이 지금 금속들이지.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져요. 그럼 금속의 성질이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금속들이 이제 물에 녹은 용액 그 수용액이라 해. 말 들어봤지? 수용액. 물에 녹으면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거든. 양이온이 전자를 버린 거야, 잃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제 뒤에서 이온 배우는데 설명해 줄까? 양이온 뭔지 아나? 마이너스 전자를 버려가지고 플러스가 더 강해져. 근데 금속들은 대부분 물에 녹아서 양이온이 되는데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잘 돼서 다른 음이온하고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잘 되면서 반응성이 커져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디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 수소 빼고 요 일쪽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알칼리 금속 중에는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클까?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보자. 세 개만.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왼쪽에 있지, 그치? 왼쪽에 있으니까 반응성이 커. 이런 오른쪽에 있는 다른 금속들보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반응성이 커요.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도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랬지.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큰 거야. 반응을 제일 잘해. 그래서 실제로 이 알칼리 금속들은 반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원소들을 물에 빠뜨리면은 물에 닿자마자 막 펑 터진다든지 막 불이 생긴다든지 반응을 원체 잘해서. 그리고 산소하고 접해 있을 때는 금방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돼버리고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배울 거야. 이거 알아두고. 일단 또 한 가지. 오른쪽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비금속들이 위치하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커져요. 단 주의할 거는 18쪽을 제외하고. 18쪽은 왜 제외시키냐면은 18쪽은 아까 전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그랬어? 없지. 0개지, 0개. 그럼 원자과 전자가 0개라는 얘기는 옥텟 규칙에 맞게 전자가 다 배치됐다는 거죠. 그럼 아까 지웠는데 옥텟 규칙에 맞게 배열이 되면 이 원소들이 어떻게 된다?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안정해진다. 그럼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다른 거랑 반응할까 안 할까? 지가 안정해. 근데 굳이 다른 거랑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18쪽은 반응성이 없어.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얘 빼고 18쪽 빼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세지는데 비금속들은 물에 녹으면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은 거꾸로 마이너스 전자를 얻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세진 거야. 음이온이 잘 돼서 다른 거하고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가면은 금속으로서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하고 오른쪽 위로 가면 비금속으로서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하는. 이해됐겠니?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성질 한번 알아두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책에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간단히만 한번 보면 자 아까 다 얘기한 거. 자, 원소, 물질이 이루는 기본 성분.
현재까지 알려진 게 한 110여 종.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면은 화합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은 화합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소 종류가 많다, 화합물의 종류가 많다? 화합물이 많다. 그리고 주기율, 주기율의 뜻이 뭐라 그랬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주기율표. 그 중에서 옛날 과학자들이 주기율을 알아내기 위해서 원소들을 막 연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과학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성질 비슷한 원소를 몇 개씩 묶었다? 3개씩 묶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알려진 원소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 갔냐?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무슨 순서대로 배열했었다? 원자량, 원자의 질량. 그치?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서. 근데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니까 일정 간격으로 성질 비슷한 게 약간 안 맞는 곳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즐리라는 사람이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완성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보면은 세로줄이 세로줄이야. 1쪽부터 18쪽까지. 가로줄이 주기. 주기가 가로줄인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근데 족은 여기 안 써있지만 원자과 전자 숫자 가지고 매기고 주기는 전자 껍질수. 정리되겠지? 되게 중요해. 얘 지금 배우는 게 물화생지 중에 무슨 과목이니? 화학이지?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면은 원소 중에 이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요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중에 금속이 아까 보니까 훨씬 많았지, 그지? 개수가 많았고. 주기율표에서 보통 어디 있었어? 아까 노란색이 가운데나 왼쪽에 있었지, 그지? 그래서 왼쪽이나 가운데에 위치하고. 금속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딱딱한 고체지. 고체들이에요. 실온에서. 실온이 뭐니? 실온. 교실의 온도. 안의 온도. 뭐 비슷한 말로 상온이라는 말도 쓰는데 상온은 뭐니 그러면? 높은 온도야? 평상시 온도야? 평상시 온도야? 어떤 애들은 상온 그러니까 높은 온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평상시 상자. 평상시 온도야. 평상시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까? 우리가 보통 이 교실의 온도 같은 거 재면 평상시 한 20도나 뭐 그 정도 되지. 그래서 실온, 상온 나오면은 평상시 온도 한 20에서 한 25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교실에 지금 금속들이 있잖아. 책상도 철로 돼 있고, 그치? 금속들이 지금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지?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들은 고체로 존재해요. 상온에서. 근데 만약에 이 교실이 만약에 굉장히 뜨거워져서 막 몇천 도까지 올라갔어. 그 이 금속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그치? 녹아서 액체가 돼버리겠지, 그치? 근데 평상시에는 금속들은 고체로 존재한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누구? 수은. 수은은 평상시 온도에서 얘가 액체로 존재해요. 수은의 원소기호 알고 있니? HG. 알아두세요. HG. 자, 그래서 금속들은 고체, 수은만 액체. 금속들의 성질 너무 쉬워요. 너네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 금속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죠? 보통 무슨 색깔로 빛나냐면은 은백색.
은백색으로 광택이 나고요. 금속들은 보통 열과 전기가 통하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금속 안에 자유전자라는 애들이 있어서 전자들이 이 열이나 전기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차차 뒤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금속들한테 힘을 가해주면 금속을 이렇게 꽝꽝 두드렸어. 그 금속이 부서지니? 안 부서지죠. 금속은 꽝꽝 두드리면 펴지지. 이렇게 펴지는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말로 전성이라 그래. 전성. 펴지는 성질.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쫙 펴지는 성질. 그 다음에 금속을 너네 녹여가지고 철사나 금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뽑아내는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나거나 뽑히는 성질. 이런 거는 연성이라 그래요. 연성. 그래서 금속은 힘을 주면 펴지거나 뽑히는 성질이 있어요. 전성, 연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뭐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금속들은 물에 녹으면 수용액, 물에 녹으면 양이온 된다, 음이온 된다? 양이온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금속들이 나와 있어요. 뭐 알루미늄, 구리, 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죠?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뭘까? 알루미늄? 철을 가장 많이 써요. 철. 책상도 지금 철. 건물에 뼈대 있잖아. 뼈대에 철근 들어갔지. 철 쓰는 데가 가장 많아요. 구리, 알루미늄도 많이 쓰지. 자,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어느 쪽에 있었어? 오른쪽. 그지? 근데 얘가 항상 좀 애매한데 수소가 아까처럼 왼쪽에 맨 위에 있을 때 있어요. 얘는 비금속인데 원자과 전자가 아까 하나였잖아. 1번이니까. 수소가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가 하나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그래서 1쪽, 맨 왼쪽 위에 수소가 있었어. 그래서 대체로 비금속은 오른쪽에 있는데 수소만 왼쪽에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수소들은 상온에서 기체나 고체로 존재해요. 기체로 존재하는 게 더 많고. 근데 비금속 중에서도 액체로 존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브로민이라고 있어. 브로민. 원소기호 Bi. 브로민. 그리고 비금속은 광택 안 나요. 햇빛 받아서 뭐 은백색 광택 안 나고요. 열전기 당연히 안 통하죠. 근데 흑연이 약간 특이한데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또 흑연 너네 대표적인 게 연필심, 샤프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전기가 통해. 이게 흑연의 구조가 좀 특이해서 그런데 흑연이 여기까지는 좀 너무 앞서가는데 탄소로 돼 있어요. 탄소가 원자번호 몇 번? 수헬립의 붕탄 6번. 얘 6번이야. 6번이면은 양성자가 6개에다가 전자가 첫 번째 2개, 두 번째 4개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옥텟 규칙에 따라서 8전자 규칙에 따라서 요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이 원소가 어떻게 돼요? 안정해져요. 그래서 이 탄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건 뭐 이제 차차 배울 거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탄소가 옆에 있는 탄소들하고 전자를 같이 쓰면서 공유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하고 4개가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근데 8개가 돼야지 안정하잖아. 그치? 그 옆에 있는 탄소의 전자하고 같이 써요. 같이 쓰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 탄소가 옆에 거 하나, 2개, 3개, 4개를 같이 쓰면 8개가 돼서 안정화가 되는데 이 결합을 보통 지금 3개를 하고 전자가 남아요. 전자가 이렇게 남아요. 그럼 얘는 결합을 안 하고 있어서
전기를 꽂아주면은 얘네들이 움직여가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무슨 극으로 끌려갈까? 플러스로, 그치? 그 전자가 이게 움직여가면서 전기가 통해요. 이런 거 뭐 뒤에서 배울 거야. 지금 참고삼아 드러나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것들은 비금속인데도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봐도. 그리고 비금속들은 물에 녹으면 무슨 이온 된다? 음이온. 전자 얻어서. 근데 단 18쪽은 예외. 18쪽은 왜 자꾸 예외시켜요? 얘네들 옥텟 규칙에 맞게 딱 맞죠? 개수가. 그러니까 안정하니까 굳이 전자를 얻거나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에 뭐 질소, 산소, 뭐 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뭐 일상생활에 쓰이는 곳이 있는데 그냥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봤고, 거기 밑에 이제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다 맞춰보고 풀이합시다.